곤경에 빠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 등을 쳐먹은 아주 못된 범죄 얘기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부산 서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때는 15년 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성 무속인은 20대였습니다. 원룸에 이 재단, 신단을 차려놓고 점사를 봐주겠다.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 전단지도 이제 게시판에 붙이기도 하고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점사를 봐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집안에 흉사가 닥칠 것이다. 구수라면 내가 막아주겠다. 남편이 빨리 단명할 것이다. 또 기도를 안 하면 이제 정성을 들이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당신 자식이 무당이 될 것이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 얘기들로 그러니까요. 두려움을 갖게 한 거죠. 네.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10년간 무려 60억 원대의 이 돈을 이 무속인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세상에 10년간 이 사람한테 점을 보고 이렇게 상담했던 사람들이 갖다 바친 돈이 60억이 넘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본인은 신묘한 보살이고 기도 안 하면 너가 죽는다 아니면 뭐 아들이 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굉장히 찝찝해요. 그걸 안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이제 어쨌건 당신이 잘못됐다, 가족들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찝찝해서라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액막의 기도 명목으로 보통 회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빼앗았다는 건데. 세상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정성이 부족해. 돈 좀 더 내야겠어 해서 돈을 계속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총 700여회에 걸쳐서 기도비를 요구한 건데 또 아주 솔깃한 수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보시기도라는 겁니다. 보시기도. 그런데 보시기도가 뭔지 일단 듣기 전에요. 대체 어떤 이른바 감언이설로 이 절박한 심정의 이 사람들을 꿰었을까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칠성길에 얽매여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진살까지 끼고 있으니 파괴가 된다. 이런 나중에 만약에 남자 같은 데서 통화를 오면은 이여자랑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살이 무서운 살이라서 파괴살이 있겠죠. 이거 무조건 풀어내야 돼요. 처음 들어본 표현 단어가 넘치고 넘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닥친다는 거잖아. 온몸이 솟살치게 놀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시기도 이게 뭐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요, 공짜로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공짜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었는데요. 이 무속인은 10일 기도 또는 100일 기도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주겠다. 대신에 이 재단에 올려놓을 제물로 현금이 필요하다라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도 기간이 끝나면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물용 현금을 또다시 재차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언젠가 돌려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인이 돌려막기식으로 이 기도금을 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기도 기간이 끝나면 돌려준다 이런 감언이설까지 했는데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이 무속인은 등쳐먹었어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30일 동안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쌀을 사오라 그러거든요. 요만한 쌀을 사오고 나면은 그 기도비를 돌려줘요. 지금 본인이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비상금이 얼만데요? 카드를 쓰진 않죠. 살을 푸는 데는 딱 50이 들어요. 실성기도는 2배로 들잖아요. 그 정도로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신에 그 비상금을 한 달에 받아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풀려요.
이 무속인의 기막힌 범죄 행각은요, 마침내 꼬리가 밟혔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인으로서 집안에 흥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을 한다. 자녀가 무당이 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46명으로부터 44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2006년도부터 그걸 차렸는데 실제 범행은 2011년도부터로 보시는 거죠? 이제 자기가 신내림 받은 게 2006년도쯤 돼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사기죄라 그런 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넘으면 처벌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우리 그 피해 금액을 잡은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게 뭐 개인적으로 채무가 진기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 게시판이든지 당근마켓 이런 데서 이제 광고를 했지. 예약 위주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기도발이 더 세게 하기 위해서는 네. 법당에 돈을 현금을 올려야 된다. 요거는 기도가 끝나면은 이 현금을 돌려줄게. 한 사람이 피해자가 한 수십 회 정도 거쳐서 이제 피해를 당한 거예요. 사실 이런 사건 전해드리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김복준 의원님 아니 아직도 저런 말에 속는 사람이 있어 하겠지만 진짜 절박하면 진짜 이렇게 속나 봐요.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형사 사건에 저촉된 무속인을 검거해서 데려다가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저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아하. 그 무속인이 와 당신 올해 승진에서도 떨어진다. 조금 있으면 조만간 애가 아파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사받으면서 마음이 약해지구나.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게 불편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피해자가 거의 이제 대다수가 주부들이에요. 아하. 이번 경우도 거의 주부들인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뭐 수년간에 걸쳐서 16억 원 정도를 갈취당했더라고요. 16억 원.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그 돌려받기 하면서 돌려준 거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그 공소시효 10년 이전 거는 안 했잖아요. 네. 그 이후 거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의 수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신속하게 일단 구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기도비와 굿값 명목으로 받았는데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기죄가 인정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도비 굿값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지 않는데 전통적인 간습과 종교행위에 벗어난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과거에도 처벌된 전례들이 있었는데 수단의 상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금액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기망행위도 했을 뿐만 아니라 횟수도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위나 간습으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죄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 남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한 이 무속인 지금이라도 꼬리가 밟혀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